포항에서 해병대 장병들을 체열한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49명을 검사했는데 대다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2주간 격리 조치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경주의 한 식당과 연관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6명이나 발생하면서 지역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주말 포항제철소를 압수수색해 계약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문서 파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해병대에서 헌혈을 담당한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한 장병 149명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접촉한 장병 대다수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2주간 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서 해병대 장병들을 체열한 간호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시 헌혈을 한 군인 134명과 접촉군인 15명 등 14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4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1명은 오늘 중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음성이 나와도 2주간 능동 감시하는 것으로 부대에서 그렇게. 포항 지역 71개 요양시설에 대해선 지난 2주간 실시했던 예방적 코호트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 만큼 강제 조치 사항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외출과 방문자 출입은 계속 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교회 예배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380여 개 포항 지역 교회 가운데 3분의 1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 전체에 384개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중단이 246개고 예배 실시한 데가 138개입니다. 중단 비율은 64.1%입니다. 포스텍은 온라인 강의를 5월 3일까지 연장했으며 한동대학교는 3월 29일까지인 온라인 강의의 연장을 검토 중이며 다른 대학들도 4월 6일 이후로 개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다중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의 한 식당과 연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6명으로 늘면서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는 대부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식당과 연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더 발생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식당 업주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식당을 방문한 경주세무서 직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식당을 직접 방문했거나 재접촉한 사람, 동선이 겹치는 경우 등을 통해 16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식당과 관련된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당초 업주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확진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GPS와 카드 사용 내역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더 조사를 해야만이 더욱더 밖으로 확산되는 게 없지 않나. 특히 확진 환자의 동선이 달라지면서 시민들에게 수정 문자가 발송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경주시는 확진 환자들에게 정확한 동선을 공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선과 접촉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내 가족과 가까운 친지,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34개 시설에 대한 2주간 예방적 집단 격리가 끝났지만 능동적인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시설 종사자 176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 일부 요양병원의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표본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전체 13개 요양병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24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요양병원에 이어서 정신병원과 요양보호기관에 대한 표본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검사는 약 70% 정도 진행됐는데 경산 서요양병원에 이어 봉화군립요양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 검사에서 40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봉화군립요양병원은 봉화해성병원과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해성병원은 집단 감염이 확인된 푸른 요양원과 역학 관계가 나와 최근까지 코호트 격리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감염 경로에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병원 환자와 입소자 247명 전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10군데 요양병원의 표본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서 빠졌던 정신병원과 주간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표본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돌볼 사람이 없는, 몸은 아프고 돌볼 사람 없는 그런 분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5% 샘플링을 해보겠다. 코로나 경제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무담보 무이자 특례 융자에도 이례적인 대책이 동원됩니다. 신청이 폭증하면서 현재 보증 심사만 5천여 건이 밀려 있는데 농협과 대구은행의 전현직 심사역 100명이 경북 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파견돼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또 대구은행의 힘을 합쳐서 일주일 내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을 모든 업무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집중하도록. 영국에서 귀국한 20대가 성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이후 국내에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국내 거주지에서 14일간 격리되고 시군 보건소에 관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가 확진자 숫자만으로 판단해 경산, 청도, 봉화를 제외한 경북의 16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에서 제외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제는 함께 무너졌고 또 경북에 산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도 함께 겪었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이번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봤습니다.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나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보면 항상 대구, 경북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은 경제 공동체여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3월 첫째 주 경북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의 카드 매출은 19%, 경북은 27%나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40%, 경산 36%, 포항 27%, 경주 26%, 봉화는 24% 줄었습니다. 카드 매출만 떼놓고 보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봉화보다 포항과 경주의 카드 매출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는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일단 그 신용카드를 가맹을 하고 있는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상가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실제 상황은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보다 더 심각합니다. 포항시가 3월 셋째 주 관내 720개 업소를 상대로 매출 감소에 대해 설문조사했더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70에서 80%, 음식 숙박 주점은 65에서 75%, 버스나 택시 매출은 60에서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일부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예약한 호텔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등 온갖 불편과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은 이 재난을 당해서 이 광범위한 피해가 보는 그게 중요하지 확진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확진자는 하나의 바로미터는 될 수 있지만은.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경북 전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나누는 차원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3월 급여 중 인상분 2억 3천만 원을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쓰기로 했는데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내부에서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이철우 지사가 경북도청이 지역사회 고통 나누기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전 직원의 3월 보수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청 전 직원의 3월달 보수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노조하고 모두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직원의 3월 보수 인상분은 2억 3천만 원 됩니다. 이것을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생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내부에 일치된 의지로 7천여 명이 동참했고 향후 출자 출연 기관 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도청 내부 게시판에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발표,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 기부, 직원들도 모르게 월급이 반납된다고 언론에 도배가 됐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납하기 싫은 게 아니라 먼저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해줘갖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십시반 돕자 그래 보면은 안 도울 사람 도대체 누가 있니까 지금. 경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집행부와 성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금액은 자율적으로 하되 보수 인상분 2.8%를 기준으로 하려던 내용이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달리 대구시는 하위직에게까지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부담이 많다고 보고 급여 반납은 간부들만 자율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어려운 상황,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는 좋은 뜻은 같이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관엽입니다. 포스코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스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주말 포항제철소에 외주 수리정비 계약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계약 담당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문서 파일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포항제철소의 하청업체가 품질이 낮은 저가의 안전설비를 납품한 뒤 포스코 고위 간부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며 앞서 지난 1월에도 포항제철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경선에서 황재선 후보가 승리하며 대구 경북 전 지역구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12곳, 경북 13곳 등 16년 만에 대구 경북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5곳 가운데 경선 중인 대구 달서간만 제외하고 공천을 끝냈습니다. 김일윤 전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초선 의원들의 한계로 경주는 굵직한 사업들을 모두 놓쳤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다운 경주 유치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신라환경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확실한 신라환경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군의의성 청송 영덕공천에서 컷오프된 강석호 현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지역구를 옮겨 포항 남구 울릉에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마저 출마하면 보수가 분열하는 결과라며 이는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석호 의원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선거구가 조정된 군의의성 청송 영덕공천 재공모에서도 컷오프됐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서선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원봉사 참여가 중요하다며 참여 독려를 위해 제도적인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의원들의 의정비 중 1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